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자, 최근 증시 말이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월요일 날 딱 되면서 월요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자, 이런 이벤트 이제 단기로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이게 막 리커버를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루 빼놓고는 화요일, 수요일 계속 반대 방향입니다. 오히려 지금 점점 계속 팔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현물 시장을 오히려 좀 흔들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밑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그 국채금리 계속 내렸죠. 10년물 벌써 4.5%대로 급락 다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국제유가도 벌써 많이 내려왔습니다. 배럴당 75불선 근처까지 막 내려와 있죠. 전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 내려가는 건 뭡니까? 글로벌 수요의 위축 가능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펀더멘탈 등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리포트 나오는 것들 보시면 목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익 추정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만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 광만 심리가 더욱더 짚어져 가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나스닥은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이 다우지수만이 홀로 하락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가 다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내보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혼조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상승하면서 2,424.99포인트 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0.07% 바로 반전됐습니다. 811.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상으로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혼조 흐름에서 바로 양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뒤바뀐 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삼성전자 1.41% 하락하면서 69,0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7만 선을 웃돌았던 삼성전자 오늘 다시금 69,0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은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0.94%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 1.4%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0.99% 약 1%가량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1.72%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공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0.99%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현대차는 보합권, LG화학은 1.8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LG화학, 사실 한때 황제주 자리에 올랐던 LG화학의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나 가졌지만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지주사 할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1.88% 약 2%가량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6만 9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가 0.71% 그리고 기아가 0.91%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이 에코프로 형제주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은 1.96%, 에코프로는 1.09%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에코프로 BM은 10% 그리고 에코프로는 14%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이 나오자마자 우리 국내 증권 업계에서
시장에서도 줄지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매도 리포트를 보내왔는데요. 오늘 양 종목은 우선은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IPO 대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1일차에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증거금 5,500억이 몰렸고요. 오늘 1% 넘게 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0.57%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DX는 1.58%, LNF는 0.52%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는 1.25%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이 0.46%, 그리고 펄어비스는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늘 대다수 반납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48% 하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4%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두 가지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우리기술투자는 그 벤처 캐피탈 업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상화폐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이슈가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흐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기술 투자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재무적으로는 뭐 작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는 미국에서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그 SEC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라고 있는데 거기에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35,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5,000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우리기술투자는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구간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그 가격이 오른 것을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가를 통해서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100원 정도 지정을 해드렸고 손절가는 4,100원으로 지정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두터운 매물대 아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시장 강세에 대한 주죠. 우리기술 투자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재무적으로는 2018년 이후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보다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보다는 재무적인 그 매출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그 동사의 고주파 리프팅 기기가 있는데 덴서티라고 합니다. 이 덴서티가 덴자라는 명칭으로 지난 3일 미주에서 출시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을 좀 체결할 예정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쪽에서도 앞으로 좀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도 좀 진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내 쪽 수요보다는 해외 쪽 수요의 캐파를 계속 좀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제이시스 메디카는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지정했는데 실적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1월 9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소폭이나마 오름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외국인 쇼커버링 물량에 대해서 공매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장은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강세를 이뤘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나 많았었고요. 여행과 항공, LCC 종목들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고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테마 역시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전망 속에 하락세를 연출했는데 오늘은 업종별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에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25% 올라가면서 2,42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48%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814.92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기분 좋게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수 움직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0.06%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17만 4,9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0.25%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이후에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5천억을 취득 완료했습니다. 올해만 9,500억을 취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0.25% 상승세 보여주면서 15만 7,9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증시팔 조간 리포트 시간에서 계속해서 많은 이슈 담아드렸는데 오늘 1.53% 강세를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봤었죠. 경영난과 인사 개편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최근 2차 전지와 함께 계속해서 급등날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9.14% 급등하면서 현재가 62,1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1.51% 하락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어제 게임주가 대부분 강세를 이뤘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호실적을 보이면서 17%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은 일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1%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52,3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도 지금은 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좀 체결이 밀린 모습인데요. 파도 어제 시간 외에서 한가 직행했습니다. 실적 악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파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진약품이 1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 특허를 지금 취득했습니다. 이런 해당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7% 넘게 급등하면서 2,7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농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경농 2% 넘게 급등하면서 12,7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빈대 방역 관련주로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경농까지도 살펴보시고요. 아진엑스텍이 5.98%, 약 6%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승코퍼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2,115원 선에서 시작되고 있는 아진엑스텍, 이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4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이어받아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여전히 관심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장 초반에 2%. 어쨌든 뭐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바운스, 그 반등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 0.98%. 아까 장 초반에는 시가는 이거보다 더 높았었죠. 근데 좀 밀려 내려가는 감이 있는데 증권사도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중립 이하, 좀 부정적인 이런 톤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나왔는데 OP 마진이 3%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관심 종목 상위에 보니까 이름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큐로셀, 메가터치, 뭐 파도, BI 매트릭스네요.
야, 이런 회사들 이제 IPO로 새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마이너스로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포스코 이름 붙은 회사 중에서는 포스코 DX 오늘 1.58% 뜹니다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더 강하네요. 8%, 포스코 퓨처엠 1% 이런 순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오이즈 최근에 게임 좀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센티펀드에서 말씀드렸죠. 목표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4.5%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NC소프트 같이 게임 주는데 이제 올라왔었다가 이제 2.1% 좀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 펀더멘털을 이렇게 좀 보기 전에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9시 이전에는 사실은 선물 시장은 한 1,000계약 정도 순 매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900계약 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86억 순 매도, 코스닥에서 182억 순 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고 있다. 460억, 70억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 분위기가 좀 잡힐 그 양상입니다. 자, 어디를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프로그램 매도로 보니까 삼성전자 131억 순 매도입니다. 0.3% 밀려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5억 순 매도입니다. 0.6% 같이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시가총액 2위를 간신히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3억 순 매수에 0.9% 상승입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보다 좀 더 밀려 내려가네요.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1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0.2%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고,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 매수가 46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0.9%, 1% 장 초반 시가보다 지금 약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LNF 많이 내려갔습니다만은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 8억 정도 들어옵니다만은 1.2%의 상승에 지금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로 가겠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1등이네요. 31억 순매수에 6%.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따 좀 보고요. KB금융 최근에 금융주들 여러 가지 안 좋았죠. 순이자 수익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진 정치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 때문에 주가가 잘 될 수가 없었었죠. 근데 오늘 반등을 장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1.1%. 한국전력 전기료 좀 최소한대로 좀 올라가야 된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 12억 정도 오면서 1.2% 반등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파도 마이너스 13%입니다만 프로그램은 30억 정도 순 매수 사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왔네요. 마이너스 0.5%로 갑니다. 프로그램은 순 매수 5억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마이너스권이네요. 포스코 홀딩스 70억 순 매도, 삼성 SDI 47억. 포스코 퓨처엠도 41억, LG화학도 41억.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는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금양까지도 16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 31억 순 매도 마이너스 0.9% 밀리고요. 에코프로비 장 초반 시가보다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한 순매도 금액이 15억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면 그 에코프로비엠 이쪽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가로 봤을 때는 한 2, 3%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장초반에 벌써 마이너스 1% 중반 밑으로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죠. 2차 전지주 최근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증권사들 리포트들 많이 내면서 중립 내지는 부정적인 이런 의견 많이 나오고 목표가도 계속 밀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안 좋은 톤의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선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내년에 2분기부터 뭐 리튬 가격이 모두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예. 대체적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것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봤을 때 안 좋은 부분들을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목표가가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히려 좀 희망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숏 스키즈를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하기에는 모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 정도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보다는 코스피 종목인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쪽을 오히려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변동성 앞으로 심해질 거다. 조금 부정적인 톤이 많아지고 가운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보니까 장기 소외주 쪽에서 지금 주가가 안 밀려요. 장 밀리는데도 오늘도 보니까 뭐 하이트진로도 0.5%, 농심도 1.6%다 필수 소비재죠. 있죠? 신세계 0.4%, 이마트는 조금 밀리네요. 뭐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죠. GS 리테일도 최근에 좀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을 사고 있어요. 롯데 쇼핑까지도 어제 주가가 오르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올해 초에 그 물가를 통해서 상승을 했던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먹거리도 뭐든 굉장히 좀 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 했을 때는 물가 원래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승하는 거지 거기에 붙는 유통 마진이 많이 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통해서 이제 뭐 제품이 완료가 된다. 상품이 완료가 된다 한다면 유통만 한 70% 이상 마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출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그 압박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제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될 거고 심지어 필수 소비재 위주로 많이 이제 들어오게 필수 소비재 위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면은 결국 먹고 자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음식료 업종이든 이마트든 롯데쇼핑이든 간에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분에 대한 그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제 유가 쪽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뒤 후면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파란 줄이 WTI거든요. 벌써 75불 선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고 뭐 배럴당 150불 간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질 때 말이죠. 오늘 보면은 대한항공 0.96%, 뭐 아시아나항공은 뭐 대한항공하고 그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약간 강보합, 진해 0.1%. 어제 미국 간밤에 보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항공주들 괜찮았어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기존의 그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면치 못했던 부분들이 유가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결국은 수요 쪽에 항공 쪽에 대해서 호재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형 항공사도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단체 관광에 따른 그 전 세계의 뭐 도입이든 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LCC 기업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유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뭐 $100 이상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지만은 그 이상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이슈가 아니었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우디도 일부 올해 연말까지만 감산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유가에 대해서는 다시 뭐 $100 이상 상승을 한다 이런 가정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항공주에 대해서도 뭐 LCC 기업도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항공주들 좀 긍정적인 톤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따라가 마라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에 지금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좀 모습이 좀 특징적인 거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월, 화, 수, 목 지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좀 주도 섹터에 대한 이런 부재가 좀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이제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수급 부분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따져 보시고 개별 종목 위주로 잘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도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이제 연일도 좀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소비재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 사실 소비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여행 섹터도 계속해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과대낙폭이 심했던 이런 이제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업종은 여전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경우에는 고점 대비 뭐 50% 이상도 하락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고평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망들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이제 마진율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무작정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실적이나 업황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방향성이 그렇게 좀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개별 수급이 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게임주,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기에는 이제 여전히 밸류 부담이 낮지만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섹터 이런 종목군들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좀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위에 상이 돼 있네요. CS 윈드, S&T 모티브, LG노텍. LG노텍도 아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W게임즈, 게임 회사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슬이 전문가 어느 걸 좀 말을 해볼까요? 네, CS 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양호하게 나왔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6, 7%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는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이 풍력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풍력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타워 쪽에서도 네, 전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라트라는 또 이 하부 구조물 기업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모멘텀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 하락을 좀 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3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종가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 가장 좀 베스트였던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접근을 해도 저는 뭐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제 전저점 부근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전히 뭐 65,000원대까지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CS 윈드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봉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22년도에 좀 저점에 지금 와 있다.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슬이 전문가 얘기 듣고 샀으면 한 10몇 % 그냥 벌었겠네요. 자, CS 윈드 잘 들었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은 큐로셀, 루닛, 포스코 엠텍, 위즈윅 스튜디오, 클리오 5개 종목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 뭘 좀 얘기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이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너무 뭐 좋습니다. 뭐 시장의 네. 변동성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제가 그 상반기 때부터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탈중국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이제 확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일본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올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또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4분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실적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또 눌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근데 오늘 이제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눌렸을 때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3만 원대 이하로 조금 더 눌렸을 때 네, 박스권에서 조금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4만 원대까지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서는 클리오자 주봉으로 쫙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위로 올랐네요. 자, 기억들 해 주시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 특징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조선내화입니다. 지금 29.83% 급등으로 지금 상한가 직행한 모습입니다. 아까 한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25%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재가 25,550선이고요. 조선내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와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화물 그리고 내화 단열 제조 전문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이게 좀 낙폭을 조금 더 보일지 아니면 이 가격 제한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를지는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CR홀딩스입니다. CR홀딩스도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가 8,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R홀딩스도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승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더니 지금 상한가 안착한 모습입니다. 현재가 8,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메가터치 지금 51%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7,2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가터치 오늘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요. 코스닥에 대비한 첫날 2차 전지 검사용 부품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4,800원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공모가보다 훨씬 웃돌면서 7,28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5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네, BI 매트릭스도 오늘 상장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30%,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 지금 14%대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14,9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BI 매트릭스는 로우코드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주입니다. 분석하는 전문 기업인데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에 지금 안착했을 만큼 굉장히 기대를 크게 모으고 또 생성형 AI 시장 역시도 확장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상장한 이 종목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4,9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DM 코리아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2,5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투기와 함정, 탐지율을 줄이는 메타 물질 성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물질 관련 테마가 형성되면서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현재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5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할 종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시죠. 첫 번째 종목 크래프톤. 오늘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콜에서 말했던 종목인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더 떨어지기도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일단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최선호주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실적이 너무나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올해 이제 전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0%가량 또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와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게임이 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금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매출액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네,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동종업계 게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게임 하나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매출액을 내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게임 하나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매출을 냈던 회사가 몇 개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넥슨 제외하고 뭐 크래프톤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신작 출시도 하겠지만은 이 배틀그라운드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매출액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게임주들의 가장 주가 부진의 요인이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 2026년까지 봤을 때 향후
향후 2년 동안 이 크래프톤에서도 뭐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나서 뭐 한 32개 정도의 신작을 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기존 라인업의 높은 그런 매출 안정성과 또 내년에 이제 나오는 이런 신작 라인업들까지 이제 합쳐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게임 업종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동종 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대부분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현재 뭐 한 자릿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33%까지 높게 이제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주가 하락 원인이 또 이제 수익성 감소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좀 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가에서도 상관은 없지만 매수가는 한 19만 1,000원 이하대로 다시 한번 조금 눌리면 그때부터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24만 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또 이슬이 전문가 입으로 또 전해드리니까 반갑네요. 먼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선 네. 어제 이제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4거래일째 지금 양봉이 좀 발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1위 여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만큼 잘 못 갔던 상황인데 사실상 이 방향성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속도 문제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속도가 본격적으로 가팔라지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투어 역시도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14분기 만에 거의 흑자 턴어라운드 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렵게 이뤄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 대한 여행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이제 동남아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일본이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이런 관광객 수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적의 환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4분기까지 또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이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4분기 또 겨울철에 여행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올해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뉴스를 봤더니 뭐 패키지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하나투어에서 하나팩 2.0이라는 이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기피를 하는 게 그 패키지 상품의 어떠한 그런 관광이라든지 쇼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비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지금 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매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뭐 딱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 종목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실적 문제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좀 해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8,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9,300원 이하대에서 계속해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적정 목표가는 한 6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한 41,100원 이하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방송 때문에 여행 가고 싶습니다만 하나투어 주가는 잘 가네요. 밑에서 벌써 20%나 올랐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후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크래프톤 가지고 왔는데요. 교보증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도 우리 강관우 앵커께서 소개한 종목이고요. 방금 직전에 이슬이 전문가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은 만큼 크래프톤 오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건강한 실적과 신작 일정 구체화 크래프톤 교보증권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31%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인도와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계속해서 좋아지고 4분기 역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우선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3년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또 모바일 매출 대부분 지역에서도 성장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복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기존장 역시도 라이브 서비스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PC 매출 L1개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다.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슈퍼카 콜라보 효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영업 비용 중에는 앱 수수료 그리고 매출 원가는 인도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게임 업계 내에서 최선호주로 부각받을 전망입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역시 또 컨버런스 콜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무려 3가지 신작을 공개했는데 첫 번째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프로젝트 인조이, 프로젝트 블랙 버짓 이렇게 3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이 3가지 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해보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3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모바일 매출액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을 기점으로 좀 저점을 찍었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출시 예정 게임 수 역시도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렇다면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내내 조금 더 좀 고점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직전에 이슬이 전문가 역시 지금 크래프톤의 주가는 더욱 낮아질 것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내보인 것으로 봐서 크래프톤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방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수동 메가박스 스퀘어 건물을 취득했다라는 공시 역시도 나왔는데요. 개발 스튜디오 인력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성수동 팝업스토어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니만큼 인력 개발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인도가 돌아왔다. 교보증권에서는 한동안 중단됐던 배틀그라운드 인도를 5월부터 재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출이 3분기로 집계가 됐고 앞으로 4분기에는 조금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지역에서 대규모 e스포츠 대회 역시도 개최가 됐었는데요. 현지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인도 시장 내에서 국민 게임으로 입지를 확보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건강한 실적과 신작 일정의 구체화, 적극적인 IP 확보와 파이프라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신작 출시 계획 역시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고 특히나 신작에 대한 출시 지연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게임 업계 그 내에서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앞으로 언제 출시할 거다, 언제 몇 개를 출시할 거다, 어떤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내보였습니다. 교보증권은 매수 의견을 보여줬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 선에서 유지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으로 크래프톤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 업계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약간 좀 강보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수급까지도 여기서 꼬이면 수급 악화 더 지속될 수 있죠. 조심하시고요.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비트코인의 대안주죠. 우리기술투자 또다시 언급이 됐고요.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말해서는 두 종목 크래프톤, 오늘 크래프톤은 날이 까뭅니다. 벌써 3번째 언급이 됐고요. 하나투어까지 따라가자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네,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